지난주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뉴욕의 한 행사에 출연하여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고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고용 지표들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견조해 보이나 본질적으로는 모멘텀이 약화되어 가고 있어 속빈 강정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혁신과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요리톡의 주제는 미국 경제 여전히 강한가? 게임 체인저는 이것이다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실질 GDP 견조한 성장세, 노동시장의 동력 지속적 둔화, 그리고 AI 혁신과 모델 전환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계엄령 사태로 인한 후폭풍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아직 매우 불안정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항상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노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지난 수요일 파월 연준 의장은 뉴욕 타임스가 주최하는 딜북 정상회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은 정치, 경제, 비즈니스 등 각계의 리더들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그의 발언 요지를 정리해보면 미국 경제는 매우 좋은 모습이며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인플레이션은 아직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성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확실히 더 강하고 노동시장에서 하방 우영은 줄어들었으므로 우리가 중립을 찾으려 신중하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경제는 GDP 성장률과 노동시장이 견조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목표 2%를 향해 순항 중이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더라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무리 없이 운용해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이상에서 파월 의장이 말한 대로 미국 경제는 GDP 성장률로 보면 그동안의 제약적인 긴축 정책 하에서도 견조했고 지금도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2.8%로 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순항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이후 대부분 2%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죠. 또한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에 따르면 금년 4분기 GDP 성장률이 이보다 훨씬 높은 3.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들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겉으로 견조하게 보이는 GDP 성장률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요일에 발표된 10월 9인 이직 보고서, 즉 졸츠 리포트입니다. 이 데이터는 고용시장의 선행 지표로 매우 중요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차용률이 전달에 3.5%에서 3.3%로 하락했는데요. 이것은 팬데믹 이후 최저치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한때 2개가 넘었던 실업자 1인당 일자리 수가 1.11개로 감소하여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목요일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를 보면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이전 주보다 9천 건 증가한 22만 4천 건인 반면에 2주 이상 연속으로 요청한 계속 청구 건수는 직전 주보다 2만 5천 건 감소한 187만 1천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실업은 늘어났으나 2주 이상 실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용시장에서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9년과 비교해 보더라도 팬데믹 이전보다 겨우 5% 정도 더 높은 수준으로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1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청색선의 비농업 신규 고용이 1억 5,906만 1천 개에서 1억 5,928만 8천 개로 22만 7천 개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맨 위에 밤색선에서 취업자 수는 35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맨 밑에 노란색 선의 풀타임 일자리는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 조사에서 비농업 신규 고용은 늘어났지만 가계 조사에서 취업자 수는 감소하여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두 지표 간 이러한 차이는 복수 취업, 즉 N잡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며 비농업 신규 고용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추세적으로 분석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비농업 신규 고용의 3개월 이동 평균인데요. 최근 3개월 평균 월별 고용은 17만 3천 개로 최근 11개월 평균 18만 6천 개보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즉 노동시장이 가까스로 손익 분기 범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꾸준히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표적인 후행 지표인 실업률이 직전 달에 4.1%에서 4.2%로 상승했습니다. 실제로는 소수점을 4452해서 그렇지 4.3%로 찍힐 뻔했죠. 설상가성으로 오른쪽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률이 직전 달에 3.9%에서 4%로 올랐습니다. 임금률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준이 싫어하는 데이터입니다. 한편 노동시장의 강도가 빠르게 약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한때 완전 고용 수준보다 2배 이상 강했던 노동시장이 서서히 약화되어 지금은 1.08까지 하락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뜨거웠던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검은색 선에 인구 대비 고용률도 하락하고 있고 풀타임 일자리도 2023년 4월에 정점을 찍고 최저치로 하락하고 있어 노동의 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노동시장 데이터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경기 침체 지표로 사용되는 샴 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디아 샴 박사는 연준의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샴 지표를 개발한 창시자로 유명합니다. 금년 7월 샴 지표가 0.57까지 상승하여 문지방인 0.5%를 돌파하고 경기 침체 시그널이 발동되었죠. 하지만 10월부터 다시 0.43으로 떨어져 해제되었습니다. 샴 박사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마치 예언자가 자신의 예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인터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심지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기 침체 법칙이 무너졌다고 실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샴 박사가 자신이 개발한 법칙을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샴 박사는 고용지표가 둔화되고 있는데도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를 생산성 향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샴 박사는 지난 2년간 미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평균 2.3% 향상된 팩트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속도라면 향후 GDP가 2배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맨 위에 노란색 선의 미국 경제의 노동 생산성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노동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은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바꾸어 놓게 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노동 생산성이 게임 체인저가 된다면 무엇이 그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과거 메릴 린치의 북미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명성을 떨쳤고 지금은 로젠버그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데이빗 로젠버그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 즉 X에서 고음의 탄식이라는 글을 포스팅했는데요. 여기서 고음이란 정시 비관론자들을 말하죠. 고음의 탄식이란 강세장 앞에서 고음이 설당이 없어서 눈물을 흘린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로젠버그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AI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모델 전환을 통해서 미래의 게임의 법칙을 바꾸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젠버그는 경제는 보이는 것보다 덜 강력하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앞에서 분석해 본 대로 GDP는 강한데 고용지표는 약화되고 있는 것을 일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준은 단기적으로는 일시 정지하더라도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 투자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치 하락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세장에서 경기 침체의 징후나 AI의 정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상승 모멘텀을 방해할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집권할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감세, 에너지 증산 등 친기업 정책들은 기업들의 미래 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추진력을 생성하여 기업 마진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AI 혁신과 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경제와 주식, 채권 등 투자 시장의 모델 전환을 통해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미국 경제는 파월 의장의 말대로 겉으로는 여전히 강해 보인다. 실질 GDP가 2022년 3분기 이후 대부분 2% 이상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고 GDP 나우에 따르면 금년 4분기 성장률은 3.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적으로 나홀로 압도적인 경제 성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둘째로 하지만 노동시장은 GDP 성장률이 보여주는 것보다 덜 강력해 보인다. 졸츠 보고서에서 채용률과 실업자 1인당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과열되었던 노동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고 강도도 약해지고 있다. 셋째로 그러나 대표적인 경기 침체 지표를 개발한 샴 박사는 그의 법칙이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월가에서는 곰의 탄식이 터져나고 있다. AI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모델 전환이 게임 체인저이다. 이에 따라 채권 투자에 보다 더 긍정적 전환, 주식시장에서 단기적 조정 시 추가 매수, 그리고 강세장에서 투자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등 적극적인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이제 벌써 올해의 달력도 마지막 한 장밖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점점 추워져가는 본격적인 겨울철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